6번. 잠깐만요. 이거 16번이 아니야. 여기 6번이 6번 이렇게 06번. 쏘리 하며 쏘리.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어디에서 A에서 출발해가지고 B까지 갈 건데 어떻게 가라고? 진행 방향을 몇 번만 바꾸래? 진행 방향을 4번만 바꿔서 가라면서요.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나왔네. 자, 여기서 말하는 진행 방향은 뭐냐면은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지? 오른쪽 이렇게 몇 번? 한 번? 맞아? 몇 번? 두 번? 몇 번? 세 번? 몇 번? 네 번? 몇 번? 다섯 번? 몇 번? 여섯 번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얘를 우리가 R이라고 쓰고 몇 번? 오른쪽에 몇 번 움직인다고? 여섯 번 움직여야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위쪽으로 몇 번 올라가야 돼? 이렇게 몇 번? 한 번? 올라가야 되겠죠. 몇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몇 번 이렇게 세 번, 몇 번, 네 번 어떻게 다섯 번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U라고 쓰고 U가 몇 번 이렇게 다섯 번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행 방향을 네 번 바꿨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A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A에서 오른쪽으로 왔대. 이렇게 오른쪽. 자, 진행 방향을 바꿀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U. 다시 진행 방향을 한 번 더 바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 다시 위로 올라가. 다시 어떻게 해라?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가 진행 방향을 네 번 바꾼 경우가 되겠지.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위로 한 번 바꿨다. 다시 위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 바꿨다. 다시 오른쪽에서 위로 세 번 바꿨다. 어떻게? 위에서 오른쪽으로 몇 번 바꿨다고요? 네 번 바꿨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진행 방향을 네 번 바꿨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출발했는데 A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인 거야. 어디로 움직였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아래로 쓰면 되겠죠? 다시 위로 움직여.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가. 다시 어떻게? 위로 움직여. 다시 오른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진행 방향이 몇 번 바뀐 거지? 네 번 바뀐 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처음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오른쪽으로 최소한 몇 번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 여섯 번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몇 번밖에 안 나왔지? 오른쪽으로 한 번밖에 안 나와. 한 번, 몇 번, 이렇게 두 번, 몇 번, 이렇게 세 번밖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해가 될까요? 맞지?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는데 여섯 번 움직여야 되는데 요 방금 쓴 거에는 세 번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의 R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은 요런 데요. 요런 데다 이렇게 나머지 세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나머지 세 개 R을 요 네모칸 친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도 어떻게 방향이 바뀐 거 진행 방향이 네 번 바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 첫 번째 R 자리에다가 나머지 세 개의 R 중에서 몇 개를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은 개수를 A개라고 쓰고 같은 방법으로 요 두 번째 요 R 자리에다가 나머지 세 개의 R 중에서 몇 개, 요 B개를 집어넣었어.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R이라고 쓴 요 자리에다가 나머지 세 개의 R 중에서 몇 개를 C개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요 집어넣은 거의 합이 총 몇 개 나온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된다. 그럼 얘는 많이 보던 즉 중복 조합을 이용하면 되겠지. 얼마? 3 H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얼마 나온다? 5C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인정?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요.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위로 몇 칸 움직여야 되지? 위로 다섯 번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몇 번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U가 한 번, 몇 번밖에 안 나왔던 게 두 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두 번, 두 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도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네모칸에다가 나머지 세 개의 U를 이렇게 나누어서 주면 될 거 아니냐.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 첫 번째 U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나머지 U의 개수를 이렇게 D개라고 쓰고, 같은 방법으로 요 두 번째 U라고 쓴 요 상자에다가 나머지 U를 집어넣는 개수가 이렇게 2가 나왔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요 두 개 합은 얼마 나온다? 얘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그럼 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얼마? 2H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얼마? 4C3인 거 보이냐? 그럼 요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얼마? 5C3 얘는 10이 되겠지? 10 곱하기 얼마? 4C3 4. 총 몇 가지? 이렇게 40가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을까?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두 번째 경우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A에서 출발할 때 오른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먼저 출발했대요. 어디로? 이렇게 위쪽으로. 나 U, 그 다음에 방향 바꿔 오른쪽으로, 다시 방향 바꿔 위쪽으로, 방향 바꿔 오른쪽으로, 다시 방향 바꿔 위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긴 지금 U가 몇 번밖에 안 나왔냐? U가 한 번, 몇 번, 두 번, 몇 번요? 이렇게 세 번 나왔지, 세 번. 원래 위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는데 위쪽으로 5번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U가 지금 나머지 U 두 개를 여기 또는 어디에다가 이런 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A 더하기 얼마, B 더하기 C가 몇 개요? 나머지가 두 개였으니까 두 개 쓰면 되겠죠. 요 A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요 첫 번째 U에 들어갈 누구의 개수? U의 개수. B는 여기에 들어갈 나머지 U의 개수. C가 요 세 번째 U에 들어갈 나머지 U의 개수요. 괜찮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R 자리,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몇 번밖에 안 나왔냐면은 오른쪽 두 번밖에 안 나왔잖아. 원래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지? 오른쪽으로 6번 움직여야 되니까 나머지 4개의 R을 여기 또는 어떻게 이런 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그럼 D 더하기 얼마라고 쓰자? D 더하기 2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4개.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경우를 곱할 거니까 여기 첫 번째 건 얼마 나왔냐면 3H라고 쓰면 되겠지? 곱하기 아래 건 얼마? 2H. 이렇게 4가 되는 거 보이겠네?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얼마? 얘는 4C 2 곱하기 얼마? 5C 4 정리했더니 얼마가 나온다고? 6 곱하기 그러니까 5니까 30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냐? 따라서 첫 번째 경우랑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경우랑 더하기 이렇게 두 번째 경우를 더할 거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요 값이 이렇게 40에다가 얼마 더한 거? 30 더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 될까? 리얼리? 자, 그럼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나한테 문자를 남겨요. 오케이. 자, 10번. 원형 탁자에 7개의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둥글게 놓여 있는데 여기서 A, B, C 세 사람이 앉는다면서 이렇게. 왜 안 나오냐? A, B, C 세 사람. 으쌰. 갑니다. 뭐가 나왔다고? A, B, C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앉는데 요 A와 B와 C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의자? 이렇게 하나의 의자가 들어있다면서 이렇게. 그럼 얘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단어로 어떻게 바꿨을 거냐면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A와 B와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의자가 들어있는 거니까 A랑 누구 B랑 누구 C는 뭐하지 않는다?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고요. 뭐하지 않는다고? A, B,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의자가 들어있으니까 A와 B와 C는 적어도 뭐 한다고? 이웃하지, 뭐 한다? 이웃하지 이렇게 않는다. 이웃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지? 믿어도 되냐?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앉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할 거야. 뭐가 되는 것들? 이웃해도 되는 것들. 그럼 여기서는 A와 B와 C가 의자에 앉았으니까 비어있는 의자가 몇 개 남게 될까? 비어있는 의자는 4개가 남게 되겠지. 몇 개 남는다고? 4개요, 4개, 4개. 그러면 이렇게 개를 먼저 나열할 거야. 이렇게 원형의 탁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다 뭘 한다고? 비어있는 의자 4개를 놔야 건데 그 의자가 구분이 가냐 안 가냐. 의자가 구분이 안 가니까 의자 4개를 이렇게 놓는 방법 몇 가지? 이렇게 하나, 둘, 몇 개? 3개. 이렇게 4개. 비어있는 의자 4개를 놓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 몇 가지요? 비어있는 의자 4개를 원형의 탁자 둘레에 놓는 방법 몇 가지? 4팩이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면 한 가지. 왜 그런 이해가 될까? 요 의자끼리는 구분이 간다 안 간다. 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가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A와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먼저 A를 놓을 거야. 그럼 A가 자리를 잡는 방법. A가 여기 올 수도 있고, A가 어디에? A가 여기 올 수도 있고, A가 어디에? A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또 어디에? A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다? 4가지. 아니야. 절대로 A는 4가지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와 또 요 자리와 또 요 자리는 구분이 가는 자리냐, 구분이 안 가는 자리냐. 구분이 안 가지. 왜? 원형. 뭐라고요? 원형의 원형의 탁자에 있으니까 어떻다? 요 동그란 노란색 A는 서로 다른 4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다 서로 같은 한 군데다. 그래서 A를 놓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한 가지. 왜? 구분이 안 가니까. 이해가 돼? 진짜. 그래서 A가 자리를 잡는 방법이 서로 다른 4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괜찮을까요? 그럼 A를 저 위쪽에 놨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B와 C를 놓을 거니까 B가 자리 잡는 방법 몇 가지요? 이제는 B가 자리 잡는 방법. B가 여기 올 수도 있고 A랑 마주오면서 올 수도 있고 A의 왼쪽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B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이제는 구분이 가는 거 보이지? 그럼 B가 자리 잡기 몇 가지? 하나, 둘,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C가 자리 잡기. B가 만일 요런데 이렇게 B가 나왔다고 쳤을 때 C는 요쪽에 C가 오거나 요 위쪽에 C가 오면 되는 거니까 C가 자리 잡는 방법 몇 가지다? 이렇게 2가지가 나오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이렇게 6가지로 쓰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문제 해석할 때 다시 갑니다. A와 B와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의자가 있다는 얘기는 A와 B와 C는 뭐 하지 말라고?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와 같이 이웃하지 말라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해라. 그럼 여기서는 A와 B와 C가 엉덩이에 의자를 붙이고 있을 테니까 비어있는 의자가 4개가 되겠지? 근데 그 비어있는 의자들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비어있는 의자들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어있는 의자 4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A를 비어있는 의자 사이사이에 끼워 넣게 할 거 아니냐. 근데 A를 넣으려고 봤더니 여전히 원순열의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A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여전히 몇 가지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괜찮을까요? 자, 14번. 자, 집합 X가 4 이하의 자연수? 부터 칩시다. 4 이하의 자연수. 집합 Y는 어떻게? 14 이하의 자연수가 나왔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밑에 건 뭐가 나왔지? 3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 이 뭐야? FA 더하기 1이 누구보다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네모칸 안쪽에 주어진 녀석에다가 뭔지 모르니까 한번 써볼 거야. 자, 소문자 A가 3 이하의 모든 자연수라가 나왔으니까 A가 1일 때 얼마 나오지? A에다 1 대입하니까 얘들 길 대입하니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얘는 F2가 2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크다고 이렇게 1에서의 함수값보다 얼마? 1만큼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A가 2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A가 2일 때는 여기서 3일 때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2일 때 함수값보다 2일 때 함수값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A가 얼마일 때 이렇게 A가 이렇게 3일 때요. 그럼 얘는 얼마?
4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3에서의 함수값보다 3에서의 함수값에다가 누구 더한 거? 요 3을 더한 것보다 이렇게 크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될까요? 리얼리? 그럼 자, 우리는 또 뭐를 알고 있냐면은 이런 걸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무조건 뭘 이용하라고? 대응관계. 한번 써봐. 누구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 이렇게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 뭐 이용한다고 이렇게 대응관계. 무슨 관계? 대응관계. 무슨 관계? 이렇게 대응관계. 요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에 가지수를 생각을 하자고. 자, 집합 x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나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나왔지. y는 좀 커다랗게 쭉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y요. x의 원수는 1, 2, 3, 4였었나? 이렇게 1과 2와 3과 4요. y의 원수가 1과 2와 3, 흠이 4. 이게 점점점 어디까지? 뭐 11, 12, 13, 어디까지? 14까지 나왔다면서요. 자, x에서 y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어떤 조건이요? 요 위에 방금 구했던 거. 요런 조건 요걸 쓸 거야. 맞지? 그러면은 저 노란 동그라미 친 녀석을 만족하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어디로 갔다고 1이 이렇게 2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 녀석이 1 나왔으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1에서의 함수값에다가 1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면서요. 그럼 2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요 3에서의 함수값은 2에서의 함수값에다 2를 더한 것보다 얼마? 큰 쪽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함수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어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8이 있을 때 이런 데로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4에서의 함수값은 3에서의 함수값에다가 얼마 더한 거? 3을 더한 값보다 크다면서요. 이 그림에서 3에서의 함수값이 8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여기다가 3 더한 것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4에서의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되겠냐? 마치 증가 함수의 형태로 나온 거 보일까? 믿어도 될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얘가 증가함수 느낌이 나왔으니까 F1보다는 누가 크다고 이렇게 F2가 크지. 또 F2보다는 누가 크다고 F 이렇게 3이 더 크겠지 이렇게. F3보다 누가 크다 이렇게 F 이렇게 4가 클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요 F2라는 함수값이 F1에다가 1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 두 개가 요 값들이 서로 이웃해도 상관이 없지. 잠깐만요. 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웃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겁니다. 요 두 개가 서로 뭐 해도 상관이 없다. 요 두 개의 값들이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F1의 값이 이렇게 2가 나오고 F2의 값이 이렇게 3이 나왔다고 쳐봐. 요런 경우가 요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요거를 만족을 시키냐? 만족을 시키네. 맞지? 그래서 나는 뭐로 표현했냐면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요 F3은 누구보다? F2보다 F에다 얼마 더한 거? 2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F2랑 F3 사이에 어떠한 값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요. F2가 3이었을 때 요 동그라미 친 녀석이 이렇게 여기가 4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두 개 차이가 얼마요? 차이가 2차야 2차 이렇게. 그럼 얘도 성립할 거 아니냐? 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F3과 F4의 관계를 봤더니 F3과 F4 사이는 반드시 숫자가 몇 개는 들어온다 이렇게 두 개는 들어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F4가 F3에다가 하나 더한 거, 얼마 더한 거, 하나 또 더한 거, 또 얼마 더한 하나 더한 거 이렇게 쓰니까 요 주어진 조건,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되냐? 확실히?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자, 집합 Y의 원소가 몇 개 나왔냐면 이렇게 1과 2와 3과 4와 얼마? 요 14까지 총 몇 개 나온다? 14개가 나오겠죠. 그럼 방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F1이 어떤 값을 갖고 F2가 어떤 값을 갖고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F3도 어떤 값을 갖고 F3과 F4 사이에 반드시 어떤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 맨 앞에 어떤 숫자가 나와도 되고 맨 뒤에도 어떤 숫자가 나와도 되겠죠. 괜찮냐? 자,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F1에서의 함수가 하나 써먹었다. 마찬가지로 2에서의 함수가 써먹었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숫자나 집어넣을 겁니다. 또 3에서의 함수가 써먹었었고 또 어떻게 F3과 F4 사이에 숫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 F4 어떤 함수가 어떤 숫자랑 대응되겠지. 그러면은 Y의 원소가 숫자가 14개가 나왔는데 벌써 몇 개랑 대응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썼다는 얘기잖아.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 남았지? 남아있는 숫자가 7개가 남아있겠지. 그럼 그 남아있는 숫자 7개를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바로 이런 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디에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몇 개를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숫자를 끼워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아이고 검은색으로 쓸까요? 여기다가도 숫자를 몇 개 더 끼워 넣어도 되고 또 여기다가도 숫자를 몇 개 끼워 넣어도 되고 또 맨 끝에다가도 숫자 몇 개 끼워 넣어도 되겠죠. 어디에? 여기에다가 어디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 남아있는 숫자 7개를 끼워 넣어라. 괜찮을까?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빈 칸에다가 끼워 넣는 숫자의 개수가 이렇게 A개, 여기는 B개, 여기는 C개, 여기는 D개, 이렇게 2개를 끼워 넣었을 때 이걸 다 더한 녀석, 다 더한 녀석, 요 다 더한 녀석, 요 다 더한 녀석이 몇 개 남으면 된다. 이렇게 7개가 만들어지면 된다. 이해가 될까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이야.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5. H 이렇게 7이라고 쓰면 될 테고 얘를 계산하는 거 얼마? 11 컨비네이션 이렇게 7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11 컨비네이션 이렇게 4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 노란색 동그라미 친 조건 있잖아. 자, 어떤 조건? 요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요거 말이 요거 여기 요 부분 요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대응 관계가 이렇게 증가함수 느낌. 무슨 느낌? 증가함수 느낌으로 요 숫자가 대응되면 되는데 그 녀석을 요 왼쪽과 같이 다시 한번 써볼 거라면 이렇게 F1보다는 F2가 크고 F2보다는 F3이 크고 F3보다는 누가 크다? F4가 큰데 무작정 큰 것이 아니라 요 노란색 동그라미 조건을 만족하면서 커야 된다면서요. 그 얘기를 F1과 F2 사이에는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 F2와 F3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숫자는 들어가야 돼. F3과 F4 사이에는 요 F3과 F4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가야 돼? 적어도 숫자가 2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해가 될까요? 진짜? 다시 한번 봐봐. 조금 까다롭긴 한데 원리를 조금 이해하게 되면 쉽게 갈 수 있긴 한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16번 방정식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를 더한 녀석이 이렇게 5라고 나와 있잖아. 얼마? 요 절대값들의 합이 얼마 나왔다? 5가 나왔다면서요. 여기는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제에서 절대값 이렇게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얼마? 절대값 z가 이렇게 5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절대값 x가 1 나왔고 얼마? 절대값 y가 2가 나왔고 또 절대값 z가 3이 나오게 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절대값 z가 이렇게 2가 나오게 되면 더한 녀석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5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절대값 x, 절대값 y 이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x, y, z의 순서상 누구요? 이렇게 x랑 y랑 z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잘 봐봐. 절대값 x가 1 나왔으니까 x의 값은 뭐가 가능하다? 뿔마 이렇게 1 가능하겠지. 또 절대값 y가 2가 나왔으니까 y는 뭐가 나온다? 뿔마 이렇게 2도 가능하겠지. 절대값 z가 2가 나왔으니까 z가 뭐가 나온다? 뿔마 이렇게 2가 나오게 돼서 총 몇 쌍 이렇게 얘가 이렇게 8개, 몇 개, 8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만일 요 절대값 x가 이렇게 0이 나오고 뭐 절대값 y가 이렇게 2가 나오고 절대값 z가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은 이렇게 x, y 이걸 썼을 때 이번에는 누구요? 요 절대값 x가 0이 나왔으니까 x가 뿔마 0 이렇게 쓰진 않잖아. x는 뭐라고 쓴다? 이렇게 0이라고밖에 안 쓰잖아. 몇 개? 한 개요. y는 절대값 y가 2가 나왔으니까 y는 뿔마 이렇게 2가 나올 테고 절대값 z가 3이 나왔으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뿔마 3이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총 몇 쌍? 이렇게 해서 몇 쌍이 나온다? 이렇게 4쌍밖에 안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요 절대값 x와 절대값 y와 절대값 z 중에서 0이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눌 거야. 뭐라고요? 0이 몇 개 있는지. 난 첫 번째 이렇게 0이 몇 개? 0이 이렇게 두 번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두 번, 두 번, 두 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이야. 요 절대값 x가 0이 나오고 으쌰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였었잖아. 이렇게 절대값 z가 5가 나왔는데 0이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 나오고 절대값 y도 0이 나오고 또 얼마? 그럼 절대값 z가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5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괜찮을까요? 그럼 이게 몇 개 나올까? 이런 경우가 얼마? 요 x랑 y랑 z의 순서상을 구해봤더니 x가 0밖에 안 되고 y도 뭐밖에 안 되는데 0밖에 안 되고 z는 뭐가 돼버립니까? z는 뿔마 이렇게 5가 되는 거 보이겠지? 괜찮아? 몇 개? 두 개. 이 두 개다가 뭘 곱할 거다? 여기가 0이 지금 두 번 나왔는데 0이 지금 0 두 개가 x 절대값 x 절대값 y인지 절대값 x랑 절대값 z인지 얼마? 이렇게 32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냐? 리얼리?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0이 몇 번 나올 거냐면 0이 이렇게 한 번 나온다고 칩시다. 한 번, 이렇게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절대값 x 더하기 얼마?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이렇게 z가 나왔다고 쳐요. 얘가 얼마? 5가 나왔다고 쳐봐. 자, 이번에는 누가요? 0이 한 번 나왔으니까 절대값 x가 이렇게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절대값 y랑 절대값 z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씩 주고서 시작을 해. 몇 개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그 오른쪽 뭐가 돼버린다? 이렇게 3이 돼버리겠죠? 괜찮음? 그러면은 여기가 절대값 y 프라임 더하기 절대값 z 프라임이 얼마? 3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조합? 이렇게 중복조합을 쓸 수 있겠지. 얼마? 2h 이렇게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음? 그럼 얘는 얼마? 43이 되겠죠. 43인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절대값 y 프라임이 이렇게 1 나왔고 에이 미친 거 아니냐. 절대값 y가 이렇게 2가 나오고 절대값 z가 이렇게 5가 이제 3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y가 얼마? y가 뿔마 2에 2개 z도 뿔마 3에 몇 개? 2개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우리가 요 경우가 0이 몇 번 나왔다는 얘기냐면 0이 한 번 나왔다 했었지. 0이 한 번 나왔는데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절대값 z 중에서 0이 되는 녀석을 선택하는 방법 얼마? 31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를 정리한 식 얼마 나오냐? 얘는 4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 x와 절대값 y와 절대값 z가 얼마요? 0이 아닌 경우. 세 번째 경우는 0이 몇 번 나왔다고? 0이 없어. 한 번도 없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절대값 x에다가 하나 주고서 시작한다. 절대값 y에다가도 얼마 주고서 시작해? 하나 주고서 시작해. 절대값 z에다가도 하나 주고서 시작하게 되면 오른쪽은 뭐만 남게 된다? 이렇게 2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 나온다? 중복 조합에 의해서 3h 얼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뭘 곱할 거? 절대값 x가 얼마가 나오게 되면 0이 아닌 얼마가 나오게 되니까 x는 뿔마 나올 테니까 두 가지. 마찬가지로 절대값 y가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올 테니까 y는 얼마? 뿔마 2의 두 가지. 마지막으로 요 절대값 z도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올 테니까 z는 얼마 나온다? 뿔마의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을까요? 리얼리? 그럼 얘를 정리한 거 얼마? 42 곱하기 이렇게 2의 세제곱 얼마? 68, 48 나와주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 첫 번째 경우가 얼마 나왔냐면 2 곱하기 32가 나왔으니까 6 더하기 두 번째 경우는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어디요? 여기요.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나왔으니까 8, 6, 48 그 다음에 방금 세 번째 경우 얼마? 48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96에다가 6 더할 거니까 몇 가지? 102가지가 만들어지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진짜? 믿어도 돼? 자, 얘는 어떻게 했다고요? 특징이 지금 절대값들을 더한 거니까 요 절대값도 이렇게 절대값 무슨 값? 요 절대값 무슨 값? 요 절대값들을 더하는 과정인데 만일 절대값의 값이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오게 되면은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은 뿔마의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요 절대값 자체가 0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안쪽에 있는 값이 뿔마가 아니라 0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경우가 조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나눠라. 0의 개수가 두 번 나오는 경우 어떻게? 0의 개수가 몇 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마지막으로 0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나눠가지고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 어떻게 하자? 더하자. 이해가 되겠지? 19번. 자, 문제를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 자, 그림에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도로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야? 가는 방법의 가지수? 우리 이런 문제는 최단 거리, 최단 경로로 많이 봤던 건데 아니, 뭐야? 요 A의 위치와 요 B의 위치가 우리가 평상시에 풀었던 최단 경로, 최단 거리 문제가 아니네. 아이 된장. 뭐 여하튼 좌우간.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왼쪽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면서요. 제약 조건이 뭐가 나왔도 이렇게 왼쪽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대. 왼쪽으로 움직이지 말래. 또 어떤 조건이 나왔지?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가지 말라면서요. 의미 완전 복잡하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최단 거리랑은 조금 달라. 최단 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공식 써서 답을 금방 구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차피 A에서 B까지 갈 건데 요 B까지 가는 자, B 근처를 봐봐. B까지 가려면 얘가 요렇게 B에 들어가거나 인정? 또 어떻게 해요? 요 B 위쪽에서 아래쪽 이렇게 내려간 크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여기까지는 인정. 리얼리?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요. 여기 이 녀석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1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괜찮냐? 그 다음에 1번을 거쳐서 쭉 가는 거 있지.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 방금 위에서 왼쪽 그림에서 표시했던 거 A에서 먼저 어디까지 가자? 이렇게 1번 지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살표 있죠? 요런 화살표를 따라 가지고 그냥 쭉 어디까지 가자? 이렇게 B까지 가는 경우랑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두 번째 어떻게 A에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A에서 이렇게 어디까지? 요 동그라미 2번 쓴 데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아래를 쭉 내려가서 어떻게 가라? 이렇게 그냥 요 B까지 이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는 되겠냐?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A에서 첫 번째고 첫 번째. 자, 첫 번째. A에서 이렇게 1번까지 가는 경우를 볼 거야. 어디까지? 여기 1번까지 가는 경우요. 그럼 나는 잠깐 봐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나 먼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가 있는데, 자, 쭉 여기 하나 있다고 쳐. 이렇게. 자, 여기 A에서 여기 있지? 요 세목한 침대까지 갈 거야. A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세목한 침대까지 갈 겁니다. 어디까지요? 세목한 침대까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왼쪽으로 갈 수는 없고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갈 수가 없다면서요. 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A에서 어떻게 요 세목한 침대까지 옆으로 쭉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 가지. 가능하냐? 또 하나는요. 얘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몇 가지? 여기 거쳐 여기. 두 가지. 또 마찬가지 어떻게요? 이렇게 세 번째 거는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경우예요. 괜찮냐? 그래서 A에서 세목한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돼버리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을 건 뭐냐면요. A에서 세목한까지 갈 때 올라가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말어. 올라가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말고 A에서 세목한까지 가려면 최소한 오른쪽을 몇 번 움직여야 돼? 최소한 오른쪽으로 한 번은 움직여야 돼. 뭐라고요? A에서 이렇게 세목한까지 갈 때, A에서 이렇게 세목한까지 갈 때, 최소한 오른쪽 방향 있잖아.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한 번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한 번이 맨 아래쪽으로 움직일 건지, 여기를 지나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를 지나갈 건지, 아니면은 맨 위에 거를 지나갈 건지 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 인정? 확실히?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좀 확장시켜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확장,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자,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나 볼까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길이 있겠지? 또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A에서 어디까지요? A에서 이렇게 여기 별표 있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떻게 간다고요?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이렇게 별표 침대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요 모양 있죠? 요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 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몇 번? 얘가 두 번은 무조건 움직여야 되겠지. 몇 번 움직인다고? 두 번입니다. 그 두 번이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방금 그림에서 두 번을 이 녀석과 얘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요. 그럼 얘랑 우리가 가는 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요 택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될까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지. 응? 그럼 만일 내가 이 녀석과 이걸 택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걸 말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요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몇 종류? 맨 위에 거 하나, 둘, 세 종류. 마찬가지로 옆에 칸에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분이 몇 개 나왔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나왔으니까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택하기.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택하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서 요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선분 택하기 몇 가지? 세 가지인 거 보일 거 아니냐. 이 경우가 A에서 별표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총 9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가 될까요? 진짜 오른쪽으로 가는 선분의 길이를 택해서 곱하게 되면은 A에서 별표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된다고요.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를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단순화? 이렇게 단순화.
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 몇 개,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또 이렇게 길이 하나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 A 나왔습니다. 여기 얼마 나왔다? 1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A에서 1번까지 가려고 봤더니 나는 이쪽에서 어떤 걸 택했다? 이런 거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하는 길을 뭘 택했다? 이걸 택했다고 생각을 해봐. 또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하는 길을 이거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 택한 거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A에서 1번까지 가는 길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인정? 진짜? 따라서 자 A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이렇게 1번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선분 택하기 3가지, 가운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된 선분 택하기 3가지, 맨 오른쪽 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선분 택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에서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27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이게 뭐라고?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요. 그럼 그때 왼쪽의 그림에서 A에서 1번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경우니까 이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요게 몇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27가지에다가 뭘 곱한 거? 1 곱한 27가지 경우가 A에서 1번 지점을 찍고 B까지 가는 경우가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확실히? 자, 그럼 또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간다고? 두 번째 여기 왼쪽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어디 거쳐서? A에서 2번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고 이렇게 B까지 간다고 씁시다.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굳이 이쪽 부분을 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왜 그런지 이해가 될까요? 왜? 요 2번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요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1을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괜찮냐? 그렇지. 그럼 우리가 요거만 신경 쓸 거야. A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이렇게 A에서 2번까지 가는 경우를 신경 쓸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조금 단순화 시킬 거다. 어떻게 단순화 시킬 거냐면 이렇게 단순화 시켜요. 자, 그림을 다시 그래요. 이렇게 쭉쭉쭉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가 하나, 둘, 여기가 쭉 있었었고, 여기가 A였었고, 여기가 그 1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A에서 1번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 뭐 한다고 생각하죠?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1번에서 오른쪽 부분을 어떻게 단순화 시킬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아래쪽으로 내려. 얘를 내려. 뭐 한다고? 내려요. 내려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내려서 어디 있다 얘가? 이렇게. 쭉 하나 있었었고, 여기 이렇게요. 여기가 2번. 이해가 될까요? 아까 A에서 요 1번 거쳐서 바로 요 B까지 가는 경우는 구했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요 위쪽 그림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자고. 괜찮냐? 리얼리?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자, 그럼 뭐가 보이지? 이제는 아까 A에서 1번까지 갈 때가 A에서 어디까지 갈 때 이렇게 1번까지 갈 때가 몇 가지였었지? 이 녀석이 얼마였었다 얘가? 옆으로 가는 경우 요거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택하고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택하고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택했으니까 3의 몇 제곱? 이렇게 세제곱 됐죠 이렇게.
곱하기 자 1번에서 여기요 2번 프라임까지 여기 2번 프라임 이렇게 여기는 옆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하나, 몇 가지? 두 가지. 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니까 몇 가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마찬가지로 2'에서 어디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2번 지점까지 가는 옆으로 가는 경우를 구해봤더니 어디다? 얘 또는 얼마? 어디라고? 여기 또는 요것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2까지 가면 되는 경우니까 몇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얘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20, 아니 미쳤구나. 여기 3의 제곱이야. 3의 3수인 거. 마이 미스테이크야. 그럼 얘는 27에다가 뭘 곱하자? 이렇게 6을 곱할 거니까 얼마 나온다? 6, 7, 42, 162가 나올까? 162까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에서 구했던 거 A에서 1번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아까 몇 가지였으니까 27가지였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에서는 27가지에다가 뭘 더한 거? 이렇게 162가지를 더한 거 얼마 나온다? 189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가 될까요? 조금 문제가 낯설다. 왜 낯선지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지. 그때 우리가 여기서 뭐만 신경 썼냐면은 A에서 1번까지 가는 옆으로 가는 방법에가 있어. 어디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선분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봐왔던 형태가 아니니까 조금 낯서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써봐요. 그리고 왜 여기서 옆으로 가는 선분을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문제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지?